보수처럼 세 번째 도전. 윤심 들고 줄줄이 출마. 대선 경선 룰이 여당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엄청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1차 컷오프에 거의 다 떨어뜨린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팍팍 떨어뜨리는군요. 그래서 4명만 남기겠다. 그리고 2차 컷오프에는 그중에 절반을 또 떨어뜨리겠다. 2명만 남기겠다. 그리고 양자 대결을 통해서 1명을 뽑겠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팍팍팍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궁금함은 4명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 잠그고 우리 당원들만 투표라는 식으로 후보 뽑으면 이재명이 당선될 것이다 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역선택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선택 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뭐 진보 보수까지 다 여론조사에서는 좀 나오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중도 보수 진영에서는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4명 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어떤 클레임을 걸고 있는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교체,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1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30번의 탄핵소추와 41건의 단독 입법 처리로 협치를 대한민국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재명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이기는 선택은 바로 한동훈입니다. 위험한 사람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애국심, 기본적으로는 저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면한 이 선거에서 이기는 선택을 하자라고 잘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고민은 2차 컷오프 때 생존할 수 있느냐일 겁니다. 4인에서 2인으로 압축되는. 유승민 전 의원의 고민은 4인 안에 1차 컷오프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의 고민일 겁니다. 정경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4인 안에 누가 들어갈까요? 누구? 제가 불러주시죠. 성인이 된 후에 이제 한 30년 됐잖아요.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번 대통령은 누가 되겠다 아니면 이번 대통령 후보는 각 정당에서 누가 되겠다. 네. 대부분 맞췄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4명이 누가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2명만 불러볼까요? 2명이요. 네. 부르면 안 됩니다. 진짜 대변인 때문에 아니, 진짜 부르면 안 왜냐하면 돼요. 제가 왜 네네.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일단 민심 100%인데 역선택 조항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중도 보수로부터 그 선택을 받는 그렇죠. 사람이 중도층과 보수층. 될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리한 국면에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이 중도 보수층으로만 국한시켜 놓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여전히 이른바 배신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4명은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는 4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뭐 한 분 한 분 이름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양자 경선을 우리가 처음은 아니죠. 2007년에도 한번 했으니까. 근데 2021년에는 4자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를 후보로 뽑았었는데 이번에 양자 경선을 도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찬탄, 반탄으로 나뉘어서 될 건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에 집중해서 우리 그 지지자들이 뽑을 건지 이 부분은 약 3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가봐야 안다.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본선 경쟁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유권자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 1차 컷오프가 워낙 많이 후수 떨어뜨리다 보니까 4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2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초유의 지금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변수가 나왔는데 이 수사와 계엄 국면에서 주가가 급부상한 나경원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을 합니다. 국민 나라 지키기 위해 처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출마한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 선언한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나고 왔습니다. 인터뷰했는데 들어보시죠.
쭉 의원님 정치 인생을 보면 세 개를 아직 안 하셨어요. 당대표, 서울시장, 대통령. 요즘 셋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직업은 어떤 직책이 마음에 드시나요? 특별히 뭐 지금 그 생각을 할 여유는 없네요. 의원님 남은 정치 인생 중에 딱 하나만 하실 수 있어요. 대통령 해야죠. 이것만 잘라서 내보내자. 아니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성공한 여성 대통령 필요하죠. 결국 대권 선언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변수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지층이 겹친 후보들이 몇 분 계신다는 거죠. 김우식 교수님, 예.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의원. 특히나 이제 나경원 의원한테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 했다라고도 하는데 함께 보시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많다. 대선 출마 고려해달라. 우리가 다시 승리해야 되지 않냐. 대선 출마를 대통령이 권유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의원이 같은 지지층에서 좀 경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22일 날 결정되는 4명으로의 이 줄여들은 그 컷오프 과정에서 과연 나경원 의원이 그 4명에 들어갈 것인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왜냐하면 이제 그때 4명은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역선택 방지 조항에 들어가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거나 무당층에게만 응답을 할 수 있는 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탄핵 반대라는 입장에 같이 했던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나경원 의원이 같은 표가 중복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4명에 들어갈 경우에 어떤 분이 거기서 탈락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이 반을 경쟁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과연 사실은 그렇게 보수 후보 중에서도 탄핵 반대 후보들이 지지층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원희룡 의원이라든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부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태흠 충남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불출마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뭐 굉장히 큰 빅3가 일단 탄핵 반대 입장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4명의 바늘구멍에 어떤 분이 올라갈지가 굉장히 관심사고. 겹칠 수 있고 치열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는 의외의 탈락자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볼만한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명에서 2명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정광재 대변인 설명하셨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당원들과 우리 중도 보수층의 국민들이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둘 중에 누구를 뽑아야만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3주짜리 굉장히 짧은 경선 기간입니다만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흥행에 성공하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컨벤션 효과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재밌는 흥미로운 우리 당의 행사가 아닐까 싶습니다.